주영길 교수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고, 여기에서 우리 단민규 회장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송영길 당대표와 함께 창원에서 가덕 신공항의 바람을 일으켰던 길포럼의 도선 큰 스님이자 길포럼 회장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사를 시작하는데요. 오늘 행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 순서는 부산에서 해양수산 분야 전문가인 동아대학교 주영길 연구교수님을 모시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 시민의 역할이라는 것에 대해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앞서 언론사 보도용으로 사진부터 먼저 찍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지지선언문을 여기서 현수막을 펴서 먼저 하고 사진 찍고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순서를 그렇게 할 겁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두의 열망을 담아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수산 전문가 주영길 교수님의 초청 특강을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대는 생략하고요. 묵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묵념은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의 해양과 수산을 위해 헌신하다가 먼저 가신 분들을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1도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덕 부산 항만산업 총연합회 회장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맞아주시면 고맙습니다. 강인중 제부 통영항로회 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에서 해양인으로 평생을 살아오시고 인생 이모작도 잘하고 계시는 이승용 부산 해항의 고모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해양의 회장이신 백석기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현수 사단법인 에버그린 환경본부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농벌협회 임규찬 회장님 소개합니다. 변성환 시장님의 사모님이신 조규영 사모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제시민운동본부 반민규 회장님 한 번 더 소개합시다. 일단 멀리서 왔습니다. 네. 민주성지 부산지키기 시민운동본부 신병윤 유양선 장호출 세 분의 공동대표 소개합니다. 다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면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 동네지회장 서민영 지회장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이고 어제 수술하고 바로 완탈이 왔네요.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김도인 부산민주당 고모님 소개합니다. 감사하고요. 강현식 사구 부의원님 오늘 인연천장으로 목소리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정우 차산구 부의원님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최정웅 강도희 진구 부의원님 두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최정웅 의원님 박수를 주셨네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상황은 연희연 TV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생중계. 저 연희연 TV 우리 대표님 소개해드릴까요? 진짜 박수 한번 해주시죠. 이 박수 소리 나서 동명대학교 전승환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로 네, 감사하고요. 노무현재단 부산지역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박영화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전국선언노동조합 연합 구인수
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네. 우리 황생재 서구부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수 맞아주시면 고맙습니다. 사회를 하고 있는 저는 가덕도시 무한국민행동본부 대표를 맡고 있는 강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지지, 부산시민과 시민단체, 해양수산단체 공동성명서 발표. 그렇게 해서 지지단체 해가지고 쫙 지금 10개 지지단체 이름으로 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지 선언문을 우리 신병윤 사무총장과 유양선 공동대표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낭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습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지지 공동 성명서 그 프린트문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부산 시민과 시민사회 해양수산 단체 및 해양수산 가족일동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발표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이 우리나라 해양수산 사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이로 인한 부산의 위상은 우리나라의 해양수도를 넘어 세계 최초의 해양도시가 되어 부산 발전을 견인할 것이며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공약임을 확신하며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만시지탄임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부산은 대한민국 제1의 항만도시로서 해양과 수산업의 심장부입니다. 세계 6위의 항만 물동량을 자랑하는 부산은 국내 최대 수산물 생산 및 유통의 중심지, 그리고 해양 관련 대학 및 연구소가 밀집한 해양산업의 집적지입니다. 부산은 일반적인 항구도시가 아닌 해양산업과 문화, 역사가 살아 숨쉬는 진정한 해양수도입니다. 부산은 싱가포르, 상하이, 홍콩과 업계를 나란히 하는 세계 최고의 해양 관광 금융도시가 되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대로 우리 부산 시민과 시민사회 해양수산단체 및 해양수산가족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을 환호하며 일 잘하는 이재명 후보는 이 공약 이행을 속도감 있게 강력하게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 부울경 800만 시도민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약속하며 이를 위한 범시민적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선언합니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단순한 선거 공약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부산의 미래는 바다에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함께하는 부울경이 대한민국 해양강국의 꿈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억수로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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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부울경을 해양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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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부울경을 넘어 미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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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수가 좀 챙겨주시고, 예. 다시 한 번 더 오늘의 청년강사님을 여러분들 힘찬 박수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기님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만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해양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유명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해양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 군데 제가 팔자가 씌어가지고 부산 해운 항만청에 어떻게 공무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부산시에서도 대학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호텔을 가가지고 부산시에서도 시공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을 마치고 이제 부산 항공사에 또 가서 한 6년 근무하고 부사장을 영입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또 있으니까 부산시설공단이고 거기에 또 이사장을 함명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왜 제가 오늘 불려왔느냐 보니까 제가 이런 현장에서 해운, 강만, 부산시 그리고 지방공사, 국가공사에서 해양 그렇게 시정하고 환경을 두루 개방한 사람이 아마 제가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좀 들어봐라, 뭐 들어보자 이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문가에서 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같이 같이 인원을 그리 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혹시 제가 뭐 좀 잘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렇다 하고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참 우리나라 이 지도를 왜 그린다냐면 우리나라 헌법제 그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구석 조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가 잘려 있습니다. 이 위로 올라가면 혹시 계실 분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그게 아니고 삼면이 바다이고 일본보다 더 바다입니다. 위는 어디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말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이 애국가 제 첫 소절입니다. 농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야기죠. 정말 이 말처럼 좋은 말이 없습니다. 저희 학교 초등학교부터 쭉 겪어보는 이 말로 가슴이 뭉클해지죠. 그러나 갈 수 없는 데가 백두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바다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바다를 가면 다 갈 수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시계 지도를 보면 바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다가 크겠습니까? 육지가 크겠습니까? 바다가 70%, 육지는 30%. 그럼 지구란 말이 틀리다 있는 거예요. 수구다, 우리 각자의 수구다. 이 물을 우리는 관리하고 개발하고 여기서 우리가 먹고 살고 뭐 자유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바다를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도를 이렇게 이 해양수산부에서 시해양강북도야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바다 보시면요 부산 여기 있죠. 우리 대한민국이 웬만하면 어디라도 갈 수 있잖아요. 200 빼고 나서는 공해로서 우리가 그거 가는데 뭐 도로를 달라고 합니까? 뭐 도로를 달라고 돈을 달라고 합니까? 전혀 아니었어요. 바다를 그냥 경영하고 거기 다니는 고기 잡고 거기 밑에 있는 자원회가 됩니다. 이게 훨씬 낫잖아요. 바다를 경영해야 우리나라가 미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드린 순서는 뭐 해양수산부가 부산은 뭐 부산 시민을 어떻게 생각하노? 그거 문제 보고 그 다음에 뭐가 좋노? 효과가 한번 보고 해양 그러면 좋은 일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이를 같이 의논을 하고자 하는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올해 전에 탄생한 것 같아도 1996년에 그 김영삼 대통령께서 해양수산부를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 하시모토 총리가 독도는 우리 땅이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 놈들 버리장머리를 붙여주겠다. 해양수산부를 설명합니다. 바다 땅을 차려주려고. 김영삼 대통령은 거제사를 부른다니까요. 바다를 육지보다 더 중요하신 겁니다. 요새 바삭한 땅이 훨씬 육지보다 그 매력보다 비싸잖아요. 박수.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해운항만청, 수산청을 합해가지고 해양수산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있던 산이 제가 해양수산부 근무할 때인데
그렇게 신경이 들어옵니다. 자, 그럼 해양수산부가 뭐 어떻게 되는지, 해양 업무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까지는 교통부, 대원부나 상공부, 수상부 이래 해가지고 48회를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60만 바라봤습니다. 중국만 바라봤습니다. 대마도로 그래 읽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바다가 있기 중요한 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정치하는 거예요. 저는 통계에서 태어나서 바다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거든요. 대마도는 통계에서 그 헤엄쳐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도 일본까지 된 거예요. 그 통계 대장님과 계시는데, 그래서 안타깝다 했습니다. 그래서 1996년 8월달에 김영삼 정부가 정부에서 해양수산부를 설치했다. 그 다음에 참 무식한 일이지. 정말 이명박 대통령이 해양수산부를 없애버렸어요, 이게. 그 시민들이 그렇게 몸터절 해가지고 해양수산부 만들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없애버렸어요. 그 양반이 화학사람이 왜 없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산 시민들이 들어올랐죠. 다음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해양수산부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래 부산 표 많이 찍어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후보가 부산 사람들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한테 표를 더 줬어요. 제가 볼 때는 해양 쪽에 이쪽에 누구는 정말 이 시대는 암묵하고 흑역사 해양수산부에서는 참 어둠의 시대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는 있는 대통령 뽑힙니다. 그럼 해양수산부를 무슨 일을 합니까? 다 눈이 있지만 사실 해양수산부가 만족자의 해양수산부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개원의 강망물류 수산업무 바다 도로 관리하는 수로라는 게 있습니다. 수로. 그다음 해양 제한을 담당하는 공차 이렇게 하는데 알맹이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힘을 맞춰가지고 해양 경쟁력 기구를 위해서 해양 총회를 우리가 만들어야겠다. 그냥 의미로서는 사실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재명 후보를 제가 지지하는 그런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께서 민주당 후보 지금 대통령 후보 확정되죠. 그런데 그 공약이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해양수산부 이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해양수산부 된장 중심을 강조하는 그분이 된장의 시장이 되기 때문에 된장을 따라가죠. 된장 중심으로 해양수산부를 무슨 뜻이겠다. 이게 시기는 목적이 아니고 무상 기기를 물림을 해양수도로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극 항로 개척하고 철도, 유라시아 철도, 중국을 통해서 러시아를 통해서 유라시아 철도를 만들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금방 합니다. 그리고 국내 해운 물류 대리 본사와 R&D 센터를 위해서 해양 그릇을 하겠다. 부산 전역이 해양 그릇 도시입니다. 그리고 해운 물류 관련 공공기관을 이행시키겠다. 정말 이해할 줄 아는 겁니다. 이분이 내볼 때 이해할 줄 아는 겁니다. 전에는 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행시키겠다. 이 말도 없었어요.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면 뜬구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할 줄 아는가? 제가 볼 때는 일할 줄 아는데 이 공개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산 인식은 평소에 40% 잘 모릅니다. 부산에. 그런데 50%까지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10% 올리는 거예요. 이 정도 올라가면 대통령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부산에서 이 정도 됩니다. 네. 이 시민들이 바라고 갈망하는 그런 공약이 뭔가 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이걸 꼭 성취시키게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사실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앞으로 어느 방면이라도 저는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꼭 할 겁니다.
그러면 해양수산 업계 동향이 어떨까요? 업계는. 그러니까 업계는 환영합니다. 크게 환영합니다. 아까 시민단체들 이야기했지. 그보다 더 환영하는데 하도 쏙 있어요. 해양수산부 하도 쏙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해찬 후보도 검토를 했거든요. 검토를 하고 공약을 준비했는데 안 되고 그 문재인 후보 때에 우리가 해양수도 특별법을 제정합시다 이래가지고 건의를 하니까 인천하고 목포하고 이쪽에서 반대를 하니까 곤란하다. 공약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뭐가 동부와 해양수다라는 말 가지고 선거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대통령 선거 아니고 전 지방선거를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양수산 부산 보내겠다. 근데 한 1년도가 이행을 안 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런 이야기 합니다. 중앙부처는 신용시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거 부처 협의 때문에 좋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합니다. 할 수 있죠. 그러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래는 있는 다를까? 좀 망설이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역대의 대통령이 치적이라고 하는 치적 참 너무 많이 됐었는데, 거제 출신, 이분은 해양수산부를 설치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해수문이 자량하여 농림 장관을 해수 장관을 발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가는 분이 농림 대통령인데 일을 많이 했죠. 이분은 북한 재개발에서 해파 신고해서 몸을 만들어야 된다. 내가 정치 나간 아이디어거든요. 제가 농업에서 부사했는데 그 정부를 이 만들어가지고 말이에요. 몸을 만들고 이랬는데 지금 보면 정말 앞서가는 분위기잖아요. 항만이 이렇게 커지는데 부산항에 지금 차들이 다니고 이런 부산이 정말 되는데 신앙을 잘 버린 거예요. 정말 신앙을 버립니다. 그리고 신앙 제정했고 관련 해양박물관 등 6개를 영도에다 이전을 다 시켰습니다. 정말 부산에 대해서 일 많이 했습니다. 참으로 해양수산부를 필요했고 이분은 해양수산부 부활까지 잘했어요. 잘했는데 한진해운을 파산시킨 겁니다. 한진해운은요, 이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해운이라는 건 뭡니까? 화물을 싣고 바다를 가는 겁니다. 그런데 육지는 어떻게 합니까? 철도를 통해서 서울역에서 부산까지 철도를 놔가지고 그 철도 위에다 화물을 싣고 오잖아요. 그 노선을 없애버린 사람이 그 노선을 한진대 공항은 항만이 있는 데는 공항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탈의 부산이 왜 이렇게 낙후하게 있느냐 하는 문제를 보면 공항이 없습니다. 그렇죠. 공양에서 부산 지역에 공양이 있다면 공양에서 공항이 있다면 부산에서 화물을 만들어가지고 비싸고 빨리 가야 되고 공이 가야 되고 느리고 직진이 가야 되고 배로가 되고 그런데 부산에 지금 70, 부산 항공사 부산에 와봐 계시지만은 부산 화물 컨테이너 화물을 싣고 한 80, 78%입니다. 왔다 갔다. 그걸 끌고 와가지고 부산에 내려가지고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짐을 제품을 만들어서 비행기가 끄는 비행기로 하고 또 끌고 내려가지고 부산을 가는데 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부 고속도로를 막히고 지금 화물 전용 고속도로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공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싱가포르 항만이 세계 1, 2 하는 것이 상해하고 거기 무슨 공항이 있습니까? 창의공항이 있잖아요. 세계 좋은 창의공항. 상해, 부동공항, 홍콩, 싱가포르 공항 다 있습니다. 부산에 인천공항이니까 거리 가야 돼 있습니까? 여기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항을 그걸 알고 이분이 가족공항을 확장한 겁니다. 오늘 이 주체가 거의 공항, 가족공항 이 주체인데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항만과 공항은 꼭 같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와서 아무도 무역을 한다니까 여기 와서 그 관광하고 여기서 에이도 하고 있어요. 공항에 이렇게 저기서 올라갑니다. 자, 또 말씀드리면 우리 부산에 기업들이 서울 올라간 기업들이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대기업들이. 제일제당, 부전등에 있었잖아요. 제일제당이. 그러면 그러니까 서울 올라가 CJ그룹, 삼성그룹의 모태 기업이라고 해서 아니에요. CJ가. 그런데 서울 올라가고 있어요. 왜? 세계로 뻗어나가니까 공항에 서울 올라가는 겁니다. LG상사, 금성사라고 알죠. 금성사. 초기에 있는데, 그 산가 그대로 있어요. 원인이 돼 있어요. 그 금성사라고 그냥 서울 올라가서 조금 내니까 다 올라갑니다. 공항이 어디 공항이 그 중요한 건데 이 공항은. 그래서 세계의 산업을 일으키려고 지금은 더 중요하죠. 지금은 굉장히 나갑니다. 그래서 인천이 우리 부산보다도 추워지고 GRDP가 지금 종생산이 추워지니까 한 4~5이 됐어요. 인구도 뭐 추워졌어요. 부산의 제2도시 어려운데 앞으로는 인천에 따라갈 수 없다. 공항하고 해수반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데 인천에서 이런 반대를 하는 겁니다. 저분들이 반대를 한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해수부가 세종에 있거나 부산에 오나 잡는 영향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속담에 사촌이 눈을 싸고 배가 아프다. 저는 그리밖에 안 합니다. 반면에 세종시장은 중앙부처는 한 곳에 붙어 있어야지 부산에 가면 되겠나? 다른 건 또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거는 말이가 일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은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런 반대가 있다 하는 거 말고 우리는 자극하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해양수산부가 이루면 뭐가 좋을까? 그럼 해양수산부가 여러분들이 갔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1961년도에 경상남도 부산시가 직할시로 되었습니다. 그때 서울특별시 부산 직할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부산 쪽의 집값이 서울보다 더 비쌌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이 주도를 했습니다. 부산에서 거의 주도를 다 했어요. 부산에서. 그래서 국가에서 직관을 하는 겁니다. 부산을. 그보다도 효과가 더 있을 것이다. 더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해양수산부가 되려면 일개 부처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해양 관련 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다 내려오고 그래서 이 지역이 활성화된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입니까? 해양수도를 마무리하고 되죠. 해양수도. 그거와 문제가 아니고 홍콩, 싱가포르, 상해를 뛰어넘는 그런 도시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1961년 부산 직할시가 내 계속보다도 더 파괴력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제 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는 다시 말씀드려 부산에 와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홍대에 산업 공공기관들을 다 이전한다고 했었습니다. 여기 중요기관들이 아주 관계공단인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6개가 부산에 내려올 기관들이 남았습니다. 연구에 지금 종해양수산부 8개가 있는데 6개는 지금 부산에 내렸고 그 다음에 6개는 세종이 하나 있고 저쪽 서울에 5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개는 인천항만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역이 있기 때문에 6개는 내려올 룸이 있습니다.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협 은행도 안 내려오겠습니까? 내가 문인도 금융단지에 들어갑니다. 해양진흥공사 그는 해운 쪽에
돈을 낸다면 수혜는 수산업 쪽이 되거든요. 같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입 중앙에 한국병합도 예식금리 문인단지에 다 들어와야 됩니다. 문인단지라고 강서 조교육 사모님께서 강서에서 강서 오면 안 되나 이러셔가지고 강서 유형이 안 나오고 강서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 수산, 및 항공, 항만은 대기업 공사들이 부산 인식이었다. 그래요. HBM 내려올 수 있습니다. HBM 최대 주주는 뭡니까?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입니다. 이거 내려옵니다. 여기에 깔린 벤 회사가 한 130개, 110개 되나요? 그것도 같이 내려옵니다. 안 내려오면 우리가 또 벤 회사 만드는데, 위험을 다른 데서 만드는 겁니다. 네. 그 사양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일일이 말씀을 하려니, 우리 부산에서 돈을 버리면요, 물류회사고, 서울 경선사고, 서울로 다 올라갑니다. 서울 다 올라갑니다. 지금 답변해 주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서울의 공사가 이전을 하니까, 돈을 여기서 다 버려가지고, 세금을 서울에서 내고, 서울에서 승고, 광고, 서울에서 소비하는 거예요. 오늘 부산 하면 뭡니까? 얼마나 뭡니까? 서울에 못 가는 회사, 그 다음에 현장 근로자, 현장 관리자. 그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자 지금 뭐 있는 겁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어르신들이지만, 정부들이지만.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은 본사에 가서 기획하고 일을 하는데, 젊은 사람이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본사는 반드시 내려야 된다. 그러면 이 본사들이, 그러면 제 생각에는 우리 부산의 이 협력업체, 이런 업체들이 갖는 본사 전체가 해양 수산 클러스터 도시가 다 되는 겁니다. 말씀드려볼까요? 해양수산본부가 되면 뭐 어디 있습니까? 중앙동이나 이리로 없는 거죠. 부산이 근처에 잘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고, 여기에서 이제 공공기관들이 뭐 연도 지금 다 못 들어가죠. 여기도 오래 보내야 됩니다. 제가 강서 사는데, 강서는 현장에 있는 이런 회사들이 내려와야 될 것이다. 강서.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서 살지만, 강서 보면 답답한 게, 이 들어올 부지도 없어요, 지금. 그 넓은 땅에. 아파트만 짓고 있어요, 아파트만. 텅텅 비어있어요, 그 아파트 상가들이. 예로부터서 펭귄은 생산하는 거예요. 농사를 짓고, 배추를 짓고, 뭐래, 생산하는 데인데, 거기다 아파트 다 짓고, 사람은 산 쪽에 살아야 되는데, 펭귄을 그냥 넓은 길에 펭귄을 이루고 아파트만 짓고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요. 이런 제도나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다 하라입니다. 한 사람이 지금 제도를 갖고 있다, 부산시장. 예. 안 찍어줄 사람 한 분이 있는데. 정말 답답한 일인데, 이 펜지에다가 아파트만 짓고 있어서 오늘 아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 배움의 물류산업특허가 국제상공에参加될 것이다. 계약하고 다 이루어 겁니다. 계약하고. 여기서 계약을 합니까? 먹고 놀고, 관광하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홍콩, 싱가포르, 상해, 전부 다 그래야 큰 도시거든요. 그래야 무슨 뭐 자, 북극항로 우리 봅시다. 북극항로가 이렇게 개최를 한다. 이렇게 앞으로 간다면 부산이 가장 그 항로의 옆에 있거든요.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어요. 고속도로. 바로 들어옵니다. 인천은 못 들어갑니다. 인천 가면 인천으로 뭡니까? 못 들어가요. 부산은 일본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이기는 것이 해운 항만, 이쪽은 일본한테 국민입니다. 국민입니다. 그래서 일본보다는 우리가 훨씬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북극항로 개설할 때는 이 건설도 해야 되고, 이 조사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북극항로가 지금 8개월 정도는 이 항로가 열려가지고 우리가 다닐 수 있는데 지금 한 4개월은 못 다니거든요. 컨테이너 선박들이 다녀야 이게
활성화가 되는데 그때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계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도 준비해야죠. 그 단기 준비를 아까 단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국부 강론도 준비해고 또 중요한 게 기지입니다. 지금 남북 기지는 이 대륙이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북극은 얼음이잖아. 그걸 시용하고 그 대전기지하고 장고기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크게 우리나라보다도 큰 다른 확보해가지고 연구소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남북은 주인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 2035년까지인가 이 땅을 아직까지는 무것이다 하는 그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 무인도나 이런 건 세계적으로 그 시련 기회라고 하는 시련 사람이 살면 그 땅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 우수가 지금 인천에 가 있어요. 인천에 가 있는데 아마 그것도 부산에 와야 되겠나. 남극을 서해 그 인천까지 올라가고 싶죠. 그게 되겠나? 안 됩니다. 부산은 이제 바로바로 갈까. 그런 거 다 연구하고 있다고. 여기서 송사라든지 회사, 해운 이 관련 이 상사 분계라든지 이런 걸 잡아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직접 하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제수로기구가 이 센터가 지금 중동에 있는데 여기가 지금 대한민국의 인프라 센터를 유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인천을 갈 것이냐, 부산을 갈 것이냐, 놓고 다투고 있는데, 우리가 이재명 후보가 만일 대통령이 된다면 부산으로는 명백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철도 준비해야죠. 북한 통과해가지고 준비를 다 해야죠. 철도를 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해운 낭만하는 입장에서는 하나로 가는 게 없다. 그런 욕심이 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싱가포르는 세계금융센터는 금융기구를 지원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콩은 세계금융센터 및 금융허브를 지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해는 세계금융센터 및 로얄티 도시를 만들고 싸움이에요. 부산 대학이 상대학이 다니고 있어요. 네. 대학에 들어갈 대학이 제가 있는 동아대학도 학생이 좋습니다. 학생. 젊은 나이에 지금 애가 안 좋지. 서울 나와요. 그러나 여기에서 산업의 해양관광 산업이 잘 되면 외국에서도 유학 올 수 있고 서울에서도 서울대학을 안 가고 부산대학을 올 겁니다. 한국 해양대학을 올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노인과 바다의 도시라는 이 좋은 말을 해밍이가 얘기한 좋은 말 같죠? 그런데 정말 희망이 없고 밤달이 아무나가 이런 뜻입니다. 이 뜻이. 예. 그래서 저는 젊음과 사랑과 낭만 있는 해의 도시가 될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다. 얼마나 보이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하려면 우리 내일 끝내도록 하는데, 해양수산부가 그냥 내려오라 이러면, 해양수산부 직원들 별 방법밖에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가 이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조선산업은요, 산업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화물 싣고 갈 배들이, 화물을 싣고, 예를 들어, 1000톤이 있다 이러면, 배가 연측 필요하다 이러면, 해양수산부에서 연축 발전을 해야 되는데 산자부 들어가 20층을 발전을 하고 무조건 8층 발전하고 이런 판이에요. 이게 이걸 일어나시키지 않으면 안 되죠. 산자부에서 왜 배를 하고 있습니까? 배 수리하는데 왜 산자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할 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 해양관광이 얼마나 스포츠 해양관광이 해양수산부에서 다 갖고 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 해양도시가 되는 거지. 탐사선, 석유시추 탐사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탐사선도 역시 산자부가 산자부에서
이걸 전체,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갖고 해양수산부가 아니고 해양산업부가 되는지 해양자원부가 되는지 이렇게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해양 전체 해양부가 되는지. 그래서 큰 파일을 이렇게 가지고 내는 치료자. 그리고 제 욕심은 총리실 해양수산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양수산부 하나가 신이었습니다. 이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이재명 대표하고 제가 전화할 시간에 전화를 물어보고 대통령이 되면 해양수산부가 되면 어떻게 예산을 할 겁니까? 전화를 물어보면 내가 직접 줄게. 뭐 그럴 겁니다. 그러한 각오로 미리 보내지 않으면 직할로 하지 않으면 청와대 직할로 하지 않으면 해양수산부가 되는데 일하는 데 해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비록 되어 있지만은 해양수산 의무만 할 게 아니고 이런 의무를 다 포함해가지고 총리급 정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국회 정부에서 할 일이 입법 다행인데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민단체들이 이런 걸 해달라고 자꾸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오늘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이런 걸 자꾸 빨리 입법해 주십시오. 180석 갖고 뭐하고 있으니까 윤석열이 같은 거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해야 돼요. 자, 그렇게 국회 지금 할 일이 있고 부산시는 해양수산부가 되는 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라서 그 공무원들이 우수한 공무원들이라서 일할 수 있는 청사라든지 또 자기들 가족들입니다. 안락하게 뭡니까 공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정규 여건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도 손 놓고 있지 말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해양수산부가 예를 들면 부산시장은 누가 될까요? 해양을 잘하는 사람이 부산시장이 앞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민의 역할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공약을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고 이 사람이 그보다 더 중요한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실제로 그런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면 이거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거 전부 헛소리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고 그죠?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고 다음 잘못하면 지방선거에 공을 든다. 저는 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이 약속한 대로 안 하면 다음 선거는 절대 못 이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단지 한 부처를 해양수산산업의 현장으로 보내는 물리적 이동이 아닌 세계 해양 100건을 우리나라가 두고할 수 있는 100년 동해물과 백수산이 파도타죠. 국가 전략의 시발점입니다. 우리는 이 저의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 아이들과 미래 세대가 깊게 될 해양 주권의 공백과 산업 영향의 유치는 되돌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